마음이 힐링되는 채널. 내가 생산적인 몰입을 즐길 수가 있으면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생산적. 몰입은 뭐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이제 몰입을 해요.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부족한 시험을 봤을 때 시험지를 쫙 받아들고 막 풀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시험지를 걷어가잖아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제출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몰랐죠. 그게 몰입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몰입을 하죠. 그게 이제 수동적인 몰입인데 거기서 한 단계 앞서가는 거가 능동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쫓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쫓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쫓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쫓는 게 능동적인 몰입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발견한 이제 체험하고 발견한 몰입은 능동적인 몰입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몰입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몰입은 완전히 달라요. 미지의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지속하면 관련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컴퓨터 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기량이 올라가고 처음에는 답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라도 풀리죠. 몰입의 3요소는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빠른 피드백이 빨라야 되고 실력과 난이도의 균형, 이게 몰입의 3요소예요. 그건 몰입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고 반면에 내가 몰입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몰입의 장벽이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없는 겁니다. 나는 바둥거리는데 그게 몰입의 장벽인데 그 장벽을 넘으려면 난이도가 자기의 능력보다 높아야 돼요. 실력보다. 높으면 이제 응답이 없는, 피드백이 없고 그게 괴롭죠. 그게 몰입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막한 상황을 넘어서 성공 경험을 하는, 그거를 반복 경험하는 게 몰입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파멸적인 몰입이 있어요. 그게 도박이나 뭐 약물 중독 이런 겁니다. 그게 파멸적인 몰입이에요. 소모적인 몰입이 이제 전자오락 같은 게 소모적인 몰입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에 의한 몰입은 생산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파멸적인 몰입이나 소모적인 몰입은 우리 뇌에 그 시냅스 배선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가 쉽죠. 우리가 거기에 애딕트가 되기 쉬운데 생산적인 몰입에 대한 것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산적인 몰입을 즐길 수가 있으면 행복의 양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무한대. 그 대신 거기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뭐냐면 몰입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이제 그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량도 올라가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죠.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몰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 상관관계를 제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다 몰입을 잘해요. 그 상관관계가 거의 퍼펙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애는 몰입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적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적하고 이거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미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바둥거리면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답이 안 보여. 근데 나는 풀려고 바둥거려요. 생각을 날카롭게 해요. 왜냐하면 현재처럼 좀 멍청하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뇌에선 조금 더 날카롭게 생각하려고 바둥거립니다.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시간적으로 누적이 되면 머리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은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제대로 하는 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과목을 몇 개월씩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효율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시냅스가 많이 형성될수록 효율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항상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크는 뇌과학에서 밝혔어요. 효율이 굉장히 낮아. 집중을 안 한다는 것이 뇌를 찍어보면 딱 나타나요. 멀티태스크 한 사람은 집중할 때 사용하는 뇌가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할수록 자기가 생각이 점점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멀티태스크를 할수록. 어떤 거 하나를 해야 이제 깊어지고 깊은 실력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하드, 스터디하드 패러다임에서 창의성과 열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을 유도하는 싱크하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몰입의 능력을 키워보세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좋아질 겁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